지난해 크레딧 카드 사기 등 신분 도용 피해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아시안 인구가 증가하면서 뉴욕시 의원 선거에서도 아시안들의 투표권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저지 네일 업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인은행들이 신규 금융상품 등을 출시하며 고객 확보 경쟁에 나섰습니다. 50여 년 전 월남전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전투 장면이 찍힌 역사적인 동영상과 사진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플로리다 총격 용의자는 전문 총잡이가 되고 싶다며 유튜브에 예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FBI와 경찰의 허술한 대처로 이런 참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플로리다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 17명을 사살한 총격 사건 용의자인 크루즈가 학교 총격 전문 총잡이가 되고 싶다는 메모를 유튜브에 올렸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용의자가 이미 총격을 예고했는데 FBI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용의자의 이름인 니콜라스 크루즈도 등장합니다. 이와 관련 FBI 관계자는 유튜브에 올린 크루즈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같은 FBI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크루즈가 그동안 소셜미디어에 여러 차례 총기와 사격 장면, 총에 맞아 죽은 동물 등을 올리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동안 순찰차가 정기적으로 크루즈의 집을 감시했던 사실도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 주민들도 벌써부터 학교에서 퇴학당한 크루즈가 위험 인물임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FBI와 경찰이 이런 비정상적인 크루즈의 행동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관찰했다면 사전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 FBI와 경찰 당국의 허술한 대처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플로리다 총격 사건의 희생자 가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린이들의 손에서 총을 없애달라고 메시지를 전했으며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대량의 인명을 살상한 플로리다 고등학교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목요일 밤 플로리다주 파클랜드에 있는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 근처에서 열린 총기 규제 청원 촛불 집회에는 최소한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희생자의 이름이 한 명씩 불리워질 때마다 참석자들은 통곡했습니다. 이 학교의 상징인 붉은색 옷을 입은 일부 학생들은 꽃과 촛불을 들고 참여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총기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학교 폭력과 싸우는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표지를 들고 행진했습니다. 학생들이 든 표지에는 아이들은 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1세 미만에게는 총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추모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군중의 일부는 총은 더 이상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희생자 가족 중 한 명인 로리 알헤데프는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의 손에서 총을 없애주세요 라고 울먹이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총기 규제 관련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번 사건은 총기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질환 관련 문제라는 종래의 주장으로 일관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이번 플로리다 총격 사건에서 여학생 3명을 살리려고 총탄에 몸을 던져 희생한 교사도 있었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플로리다 총격 사건 당시 날아오는 총탄을 대신 맞고 3명의 여학생들의 목숨을 구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의 풋볼 코치인 37살의 에런 페이스는 총격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
날아오는 총탄 세례를 여학생들을 대신하여 맞고 숨졌습니다. 17세 된 콜톤 하버 학생은 숨진 코치와 가깝게 지내왔는데 사고가 나던 순간 코치가 늘 평소에 자신보다 학생들의 안전을 챙긴 그 모습으로 희생을 감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에런 페이스 교사는 늘 열심히 일하는 코치로서 방과 후나 주말에도 학교 잔디를 깎으며 할 수 있는 한 학교 일을 열심히 도와왔다고 알려졌습니다. 풋볼 선수인 차드 라이오는 자신이 루키미아 병으로 치료 중에 자신을 잘 돌보아주며 성경의 위로가 되는 구절들을 보내주기도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학생들을 대신해서 몸을 던져 희생한 에런 페이스는 진정한 영웅으로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편 기지를 펼친 한 교사의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멜리사 펄코스키로 알려진 한 여고사는 총격 소리가 나고 보안요원의 경고를 듣자 교실 문을 닫고 교실 안에 있던 캐비닛으로 19명의 학생들을 숨게 했습니다. 30여 분이 지나 경찰이 교실 안으로 들어온 뒤 학생들은 모두 나와 대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이민당국의 강제 추방으로 고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던 이민자가 다시 거주지로 돌아왔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이민당국의 강제 추방 명령에 따라 모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던 55세 이민자 시에드 아메드 자말이 미주리주로 돌아왔습니다. 자말은 지난 월요일 강제 추방 명령을 받고 고국인 방글라데시행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이 비행기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연료를 보급받기 위해 일시 기착하는 과정에 임시 체류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미주리주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이민당국은 지난 1월 24일 자말을 체포한 후 가족들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추방했습니다. 가족들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민항소위원회 새로운 체류 허가를 요청했는데 자말이 탄 비행기가 호놀룰루에 기착하기 전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캔사스시티 대학의 부교수로 일하는 자말은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캔사스에서 30년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1987년 캔사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나 비자를 연장하면서 문제가 생겨 2011년에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이민국으로부터 미국 체류 허가를 받고 생활해 왔습니다. 자말은 교도소에서 가족들과 재회했습니다. 변호사는 자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플로리다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참극으로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워싱턴주에서는 자신의 일기장에 학교 총격 계획을 자세히 적어놓은 10대가 할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5일 워싱턴주 에버렛 경찰서가 지난 13일 자신의 손자가 총과 사제폭탄으로 고등학교를 공격하려 한다는 계획을 일기에 썼다는 한 할머니의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바로 출동해 18세 고교생 조슈아 알렉산더 오코너를 살인 기도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오코너의 일기장에는 자신이 다니는 ACES 고교를 공격할 것이며 압력밥솥 폭탄 만들기, 최다 희생자를 낼 수 있는 폭발물 설치 방법, 비활성 수류탄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등도 적었으며 총격과 폭발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썼습니다. 연방상원의 이민개혁 시도가 성과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연방상원은 15일 본회의에서 상정된 4개의 수정안들에 대한 순차적인 표결을 실시했으나 한 개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해 상원의 이민개혁 노력이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원의 이민개혁 법안 통과 실패로 초당적 구제안 마련에 희망을 걸었던 다카 청년 등 300만 드리머들의 미래도 더욱 불투명해지게 됐습니다. 본회의 이민개혁 토론 3일째 오후 연방상원은 그간 논의를 진행했던 초당적 법안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그레즐리 법안 등 4개의 수정안에 대해 순차적인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60표 지지를 받은 수정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날 표결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던 그레즐리 법안이 가장 적은 찬성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대통령은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이날 법안 통과 실패 후 민주공화 양당은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이민개혁 논의는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인 2세 클로이 김에게 방송에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토크쇼 진행자가 즉각 퇴출됐습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라디오 방송인 KNBR-AM은 제레미야 크로 프로그램 디렉터가 1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방송에서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는 패트릭 코너를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너가 전날 위성 라디오 방송 시리우스 XM의 바스틀 스포츠 네트워크에서 클로이 김을 작고 귀여운 것이라고 표현해 비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 표현은 섹시하다는 뜻을 외설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론의 비난이 커지자 코너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문제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클로이 김과 그의 아버지에게 즉시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소매점들이 크레딧 카드 최소 결제 금액을 $10보다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소매점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와 데비카드 최소 결제 금액을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최소 결제 금액을 $10 이상 책정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안내문을 업소에 부착토록 하고 있습니다. 첫 규정 위반 시 벌금이 $150 부과되고 재적발 시 $1,500에서 $5,000로 10배 이상 늘어납니다. 상당수 소매점들은 크레딧 카드로 소액 결제 시 카드 프로세싱 업체가 상점에 부과하는 수수료 때문에 최소 결제 금액을 정해놓고 고객이 최소 결제액 이하 가격을 카드로 결제하려 할 경우 거절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은 결제 금액의 2%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있는 것은 물론 결제 때마다 10센트를 별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토레스 시의원은 소액 카드 결제 시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정작 수익이 거의 없다는 점은 잘 이해한다. 그러나 일부 업소들은 최소 결제 금액을 높게 책정해 고객들이 최소 금액을 채우기 위해 반강제로 소비해야 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안과 유대인, 히스패닉, 흑인 등 소수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리더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유스브리지 뉴욕이 한인 학생 유치에 적극 나섭니다. 이에 따라 뉴욕 한인회는 다음 주부터 이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한인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유스브리지 뉴욕에 전달하는 등 협력단체로 활동하게 됩니다. 김민선 한인회장은 내일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 한인회를 통해 한인 학생들에게 적극 오픈돼 기쁘다며 이 프로그램이 널리 알려져 한인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스브리지 뉴욕의 가장 대표적인 리더십 프로그램은 2년 기간으로 진행되는 펠로십 프로그램입니다. 고등학교 11에서 1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펠로로 선발된 학생은 2년간 강도 높은 지도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펠로십 프로그램은 10학년 때 신청을 해야 하며 2018에서 19년 프로그램 신청 마감은 오는 3월 30일입니다. 동부 지역 한인은행들이 웹사이트의 한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영업 중인 10개 한인은행 가운데 한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은 7곳입니다. 현재 뉴밀레니엄뱅크, 뉴뱅크, 신한은행 아메리카 등이 한글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인은행 관계자는 웹사이트 개편 후 한글로 접수되는 질문이나 요구사항이 느는 등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은행들의 이런 움직임에 업계 관계자들과 한인 고객들은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뉴밀레니엄뱅크의 앤드류 김 부행장은 한인 고객들이 한인은행을 즐겨 찾는 이유는 한국어로 편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란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한인 자본으로 탄생한 뉴밀레니엄은 출범과 함께 웹사이트에서 한글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김모 씨는 타민족 고객 비중이 늘었다 해도 한국어와 한글 서비스 제공은 한인은행의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월 16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FBI는 지난 목요일 브롱스의 한 아파트에서 30파운드 정도의 폭발성 화학물질, 불꽃놀이용 파우더 등을 발견했습니다. FBI는 이와 함께 이 아파트에 사는 크리스틴 토로와 타일러 토로 형제를 불법 폭발물 비축 혐의 등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들 중 형인 크리스틴 토로는 지난달 고등학교에서 사임한 교사 출신입니다. 그는 지난 12월 한 학생이 폭탄 테러 위협을 하는 바람에 체포된 후 이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사임했습니다. FBI는 최근 그의 노트북에서 폭발물 제조 방법을 소개하는 책의 사본을 발견하고 이날 그의 집을 전격 수색했습니다. FBI 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여러 학생이 토로의 아파트를 방문해 불꽃을 터뜨리고 화약을 저장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토로는 그 대가로 학생들에게 2시간당 약 $50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제는 불법적인 폭발물 비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브루클린 지역 윈저 테라스 고등학교에 총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한 2명의 10대가 체포됐습니다. 이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오후 2명의 16세 학생이 동영상 등으로 대화하는 스냅챗에 총격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테러 위협은 많은 희생자를 낸 플로리다 고교 총격 사건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교사와 학생들은 긴장했습니다. 한 학생은 신고를 받고 무장한 경찰들이 학교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겁을 먹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2명의 학생을 테러 위협과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개의 사료가 담긴 캔에서 동물을 안락사시킬 때 쓰이는 약 성분이 발견돼 식품의약청 FDA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FDA에 따르면 워싱턴 DC에 있는 WJLA TV 방송국에서 엘리푸스 실험실과 공동으로 개 사료를 제조, 판매하는 62개의 유명 브랜드를 대상으로 동물 안락사용 약 제조에 쓰이는 펜토바비탈 성분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테스트를 마친 15개의 사료캔 중 9개의 캔에 든 사료에서 펜토바비탈 성분 관련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FDA에 따르면 펜토바비탈 성분을 섭취하면 졸음, 현기증, 흥분, 균형 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극단적인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스켈레톤 윤성빈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은 물론 아시아 썰매 최초이자 한국 설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아울러 평창올림픽 한국 선수단의 2번째 금메달, 3번째 메달입니다. 윤성빈은 설날인 한국 시간 16일 강원도 평창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에서 열린 남자 스켈레톤 4차 시기에서 트랙 신기록인 50초 02라는 압도적 기록으로 금메달을 확정했습니다. 맨해튼에서 치러지는 결혼식 비용이 8만 달러에 육박하며 미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결혼정보 전문업체 더노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신혼부부들이 맨해튼에서 올린 결혼식 비용은 평균 7만 6,944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국 평균 결혼식 비용 3만 3,391달러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뉴욕 외에도 뉴저지 커플이 평균 6만 2,074달러를, 롱아일랜드 커플은 6만 1,113달러를 결혼식 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퀸즈 금강산 연회장에서 한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축하하고 전통 문화를 즐기는 우리설 대잔치가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우리설 대잔치에는 롱아일랜드 어린이 합창단과 본스타 트레이닝 센터, 뉴욕 한국국악원, 뿌리교육재단 드럼팀 등이 출연해 화려한 볼거리를 선보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이 15일 맨해튼 첼시 피어스에 있는 피어 60에서 설 축하 연례 만찬 및 정의 행동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의 정의 행동상은 제약회사 사이노피의 북미 지역 변호사 이찬영 씨와 예일대 법대의 린다 그린하우스 강사, 프릿 바바라 전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장이 수상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1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 전상복 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52년 전에 미국 유학차 와서 한 5년은 저희 직장 생활 사업을 했고 지난 32년 동안은 사랑의 터키 가을에 또 봄에는 음악회를 하면서 사랑의 터키는 여기 미국에 감사해서 홈레스나 또 한인 노인들 사랑의 쌀을 전달하는 행사고 그걸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네. 봄에는 이제 우리가 북한 연변에 있는 동족들 아이, 특별히 연변에 거주하는 북한 탈북 자녀들을 저희들이 쌀과 학용품을 돕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재단 이름에 이제 사랑의 터키라는 터키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어떤 계기로 지어졌나요? 제가 원래 미국 오기 전에는 1966년까지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피란 온 한경직 목사님이 주동이 돼가지고 많은 북한에서 피란 온 사람들을 사랑의 쌀을 전달하면서 식량으로 서로 정을 나눴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 홈레스를 위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쌀보다 빵을 먹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감사절 때 터키를 꼭 칠면조를 사가지고 요리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에 스테튼 아일랜드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같이 몇 마리 사서 스페니시하고 흑인들한테 정을 전달했습니다. 매우 환영하고 좋아해서 그 이후로 계속 사랑의 터키와 쌀을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매년 가을마다 또 동포 사회를 위해서 또 모금도 하시잖아요. 예. 어떤 취지의 모금인가요? 사랑의 터키 하면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2만 파운드를 목표로 하는데 칠면조 한 마리를 한 10파운드짜리 네. 그걸 좀 싸게 사서 10불 정도에 합니다. 쌀도 역시 한 푸대에 한 10불이고 그래서 2만 파운드를 하면 2,000푸대에 쌀 혹은 칠면조를 사서 여기 무료 급식소 또 구세군 또 홈레스 쉘터 같은데 저희들이 100파운드, 1000파운드, 2000파운드에서 맨하탄, 스테튼 아일랜드 등 6군데 지역에 우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봄에는 또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예, 저희들이 이제 여기 미국 사람들도 좋지만 아직도 남과 북이 통일이 안 되고 북한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인도적으로 저희들이 성금을 모아서 쌀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우리 부부가 교대로 가서 전달하기도 하고 작년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가게 되면 혹시 억류되더라도 우리가 구제 못하니까 가지 말라고 해서 가지 않고 인편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이 사랑의 자선음악회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그냥 그 동포들한테 네. 성금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첫째 취지는 훌륭한 음악인들 많습니다. 이 한중미,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한국, 중국, 미국 음악인들을 초청해서 솔리스트를 하게 하고 네. 또 합창단 또 이 한국 부채춤 하는 아이들 초청하고 더 나가서 이제 미군 참전 용사를 30에서 한 50명을 초청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에겐 티켓 20불짜리 팔지 않고 그냥 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또 간단한 선물도 해서 그들에게 줍니다. 그럼 그분들도 즐기고 우리도 성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악인들이 이렇게 큰 교회에서 계속 매년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 공부한 것을 발표할 좋은 기회도 되고 네. 다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상복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월 16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